어렵다는 자일수록, 권력과 힘을 휘두른다는 자일수록 저래요.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윤희상 기념사업을 한번 보세요. 이사장이 이홍구예요. 그 제독, 거물, 친북 혹은 내지는 뭐 누구는 또 그거보다 더 지독한, 아무튼 그 아들이 평양에서 사니까 그 외국인 상대 무슨 샵 하면서 산다고 저기 그 통영에서 그 부인이랑 어린 2딸 데리고 월북했다가 다시 탈북해서 반북한 활동하시다가 하시는 그 오길남 박사가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평양에. 그 집은 또 저기 뭐야, 한국에는 또 통영에 또 근사하게 저택 만들어서 살고. 이 윤희상을 기리는 사업의 이사장을 이홍구 전 총리가 하셨다 그럴게요, 제가. 그 중에 이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밥 먹고 살라 그러면요, 윤희상의 윤자도 비판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서는요, 윤희상은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럼 클래식 음악계가 뭐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음악을 하는데 집안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뭐 계속 돈을 내서 지원할 수 없으려면 성악 아니면 작곡을 해야 돼요. 기약을 한다는 얘기는 활 하나가 수천만 원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활 저거 하나가. 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윤희상 음악은요, 이거 저는 전혀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귀기가 서린 귀신을 모시는 불협화음 소음의 종결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기약 하나 하는 사람 키워내려면요, 그 집안은 굉장한 부자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정명화 그 형제들 키워냈을 때 줄리아드 음대에서 그 친구들이 물은 말이 있다고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야,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한 명의 클래식 주자가 나오려면 3대가 필요하다. 클래식 음악가가 나오려면 우선 개같이 돈을 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계승해서 2세로서 아주 고상한 취미생활을 음악 분야에서 한 아들 혹은 그 자녀, 그 3세로서 손자 손녀가 돼야 나오는데, 너희 집은 아니 이민 와서 갈비탕집 했다며. 근데 어떻게 건너뛰고 바로 너 같은 게 나왔냐,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갈비탕집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기 때문에 저런 굉장히 비싼 레슨과 저런 굉장히 비싼 장비를 대줄 수 있고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완전 클래식 음악 중에 기악은 돈으로 처바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클래식 음악 기악하는 기악 업계에서 윤희상에 대해서 욕 한마디로도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물론 돈 있으니까 거기서 밥 안 먹어도 되지만 커리어가 끝장납니다. 이게 간첩 공작 때문에 그래요? 이용구가 그거 기념재단 이사장한 게 간첩 공작입니까? 이명박이 기념재단에 이사한 게 간첩 공작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썩은 거예요. 너희가 분단을 믿고 김일성 영생교의 영속을 믿느뇨? 네, 믿사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백지같이 망각했느뇨? 네, 망각했습니다. 너희가 중국을 떠받드느뇨? 네, 떠받듭니다. 너희가 물질을 섬기느뇨? 네, 섬깁니다. 이 지경까지 갔는데 윤희상을 왜 못 빨아줘요? 당연히 빨아줄 수 있죠. 당연히 빨아줄 수 있죠.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상류층의 멘탈을 쥐고 흔들고 그것에 빨대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누구냐? 조중동입니다. 이게 조중동이에요. 이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해야 돼요. 이들이 왜 미중전쟁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지,
왜 트럼프를 거의 개새끼 취급을 해왔는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일어난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밀월의 심화, 다른 한편으로는 동구권 소련의 붕괴. 그 첫 번째. 두 번째, 분업이 1990년 초까지 PC가 도입되기 전까지 분업이 선진국 기준으로 굉장히 그 무지능적이고 무의미한 서비스직 관리직으로 사람들이 내몰렸다라는 인간 노동 환경의 문제. 세 번째, 인간의 소통이 매스미디어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는 거기에 덧붙여서 인터넷 게시판 폭도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다라는 문제. 그래서 해체가 완전히 사회의 기본 도덕과 가치 그리고 선악의 구분, 시비의 구분, 옳고 그름의 구분 이런 것을 촌스럽고 유치찬란한 행위라고 매도하는 풍조가 팽배했다라는 해체가 극에 달했었다라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오펙 지배 체제 아래서 미국이 슈퍼 파워가 아니라 슈퍼 배거로서 살아왔다라는 비루한 레알 폴리틱.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키워주고 중남미에서 마약상을 키워주고 그 돈 빼갖고 그걸로 저기 그 지역 공산주의 세력 혹은 소련과 그 지역에서 싸움 붙이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루한 처지에 몰려섰다라는 문제. 이게 다 털어서 국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네 가지 교리 문답에 대해서 예, 저희가 분단과 김일성 영생교의 영속을 믿사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역사의 망각을 믿사옵니다. 저희가 물질을 믿사옵니다. 저희가 중국을 섬기겠사옵니다. 이 네 가지 교리 문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신과 영혼이 망가져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 상류층을 구성하고 있고 이런 자들의 멘탈을 쥐고 흔들고 대변하는 게 조중동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개인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산당 집에 국가자본주의를 종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개인존엄성이라는 근본 가치와 원칙에 관해서 세계 보편의 동질성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990년 이후로 계속 고급화되어 온 분업과 노동이 점점 더 고급화로 치닫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피자를 배달하더라도 이동 단말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할인율 다 적용하고 이런 고급스러운 일을 한다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고급진 일이에요. 그런 종류의 지능 단말을 다루면서 그 배경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통이 고급화됐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실시간, 초고속, 멀티미디어, 쌍방향, 개인 관점 소통이 극에 달했잖아요. 이제 조중동 그까짓 게 뭡니까? 조중동 다 해봐야 돈 내는 구독자 200만 조금 넘을 텐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튜브 한 번 뜨면 200만 구독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소통이 고급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에너지,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오펙이 힘 못 쓰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미국이 합리적 가격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를 저렇게 경제 봉쇄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가가 오르질 못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거 세계 유가 100불 넘어 찍었어야 돼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초강수 뜨기 시작하니까 석유 애널리스트들 중에 일부는 세계 유가 이제 100불 넘어간다라고 이제 그 설레발 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설레발로 끝났죠. 이 정도 힘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중국이 무력화되고 북한의 내부 동요가 심해지고 균열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 북한을 접수 해방하게 된다고요. 그럼 자유조선
자유북한이 등장하게 돼요. 한반도가 남북 두 개의 자유민주 코리아 연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봤던 이 반공애국과 평양과 친북, 이 삼국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저 버전이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버전은 북한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이겁니다. 친북과 조중동 수구 기득권, 그리고 자유시민. 이겁니다. 얘들 친북은 문재인 586 집단이죠. 얘들은 평양이 망하면 급속히 무력화돼요. 지금 사람들이 그나마 문재인한테 표를 주는 이유는 제가 밥집에서 들은 얘기 고스란히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갈게요. 40대 초중반의 남성 애들이에요. 딱 문재인 지지층 많은 고개예요. 얘들 한 서너 명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문재인이 경제 망치고 나라 말아먹은 건 맞는데 그래도 문재인 때문에 전쟁 안 나고 있잖아. 평양이 망하면요, 전쟁 안 나고 있자라는 그 합리화가 붕괴해버려요. 그러면서 와장창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반문재인 진영으로. 그걸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잘 이끌 수 있는지 그건 그 다음번 문제지만 문재인 진영의 결속력과 지지 세력은 완전히 해체돼 버린다고요. 저게. 조중동 수구 기득권은요, 이게 탄핵동지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언론, 정치, 법조, 과두지배 카르텔이에요. 특히 언론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특히 이쪽, 그러니까 반문재인 586 집단의 정치인들, 법조인들은요, 세상의 평가 딱 하나 신경 써요. 조중동이 뭐라고 썼나. 그것만 봐요. 조중동이 저 죽일 놈이 하고 패기 시작하면요, 그건 죽일 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발언이 조중동의 그 방침과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너무 깊게 알아요. 결국 조중동이 이끄는 여기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쫙 따뻘떼처럼 나서고 그 뒤에 법조, 검찰과 판사들이 쫙 따뻘떼처럼 따라붙어요. 언정법 과두지배 카르텔의 핵심 오너는 누구냐? 조중동입니다. 이 집단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집단 중에 머리 있는 인간들은 알아요. 정치 쓰나미 온다 이거야. 북한 붕괴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악마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악마의 방주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정치 쓰나미 상태에서도 국회의원들 조직해서 이렇게 권력 플레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방이 언급이 없는 개헌, 졸속 개헌, 지금 개헌할 때 아니거든요. 개헌의 개짜도 얘기 꺼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권력 구조 아래서는 개헌 추진하면 이상한 개헌 나옵니다. 대한민국 해체하는 개헌 나옵니다. 개헌을 얘기하는 자들은 악마의 방주를 만들겠다는 자들이에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평소에 알아왔던 사람 누구였어요? 상관없어요. 개헌의 개짜래도 기억짜래도 얘기하면 악마의 저는 방주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시민이 형성되죠. 이 자유시민은 탄핵 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아직은 씨앗 새싹 단계예요. 그러나 개인 관점 소통을 쓸 줄 알고 유튜브나 SNS, 카톡 이걸로 중무장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세력이 이제 생태계가 형성됐다고요. 잘 떠들면 커리어도 생기고 생활비도 벌고 이게 이제 생태계가 형성됐다고요.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북, 조중동 수구기득권, 자유시민이 세 개의 세력이 서로 기량작용을 펼치는 삼국지 버전 2로 갑니다. 이게 지금의 형세입니다. 코리아 삼국지 버전 2입니다. 여기 제가 계속해서 황교안 사진을 띄운 이유는 뭐 황교안에 대해서 탄핵 주범이다 주범이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 사람 탄핵 주범 아니에요. 탄핵 주범은 조중동입니다. 제가 탄핵 전국에서 외쳤던 연설이 있어요. 포는 포탈의 약자입니다. 조중동 포, 그러니까 조중동 네이버 이거죠. 조중동 내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저희를 하루 종일 세뇌했잖아요. 최태민 악령 씌운 박근혜, 우스꽝스러운 박근혜, 대통령 할 그게 없는 박근혜, 무능한 박근혜, 타락한 박근혜, 부패한 박근혜. 저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시절에 뭐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 아니었고 비판의 글 많이 썼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를 해체하는 건 아니거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격살인하고 인격살인에 이은 탄핵, 탄핵에 이은 인민재판, 인격살인 탄핵 인민재판 이거를 조중동이 이끌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창들고 앞에서 진격하고 뒤에서 보평 소총수로 검찰 판사 탄핵재판관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 586과 한겨레 오마의 경향이 저지른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앞장선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 총사령탑은 조중동이에요. 그럼 황교안은 그때 뭐 한 거냐. 대한민국 제도권을 이끄는 조중동이 나서서 박근혜 사냥에 나섰는데 이거를 앞에서 가로막았다가는 자기도 날아가고 파탄이 올 것 같다 해서 파탄을 막기 위해 무저항을 했든지 혹은 자기가 날아갈 것 같아서 겁에 질려서 무저항한 거라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혹은 둘 다든가. 그러니까 황교안의 과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내가 그때 무저항을 했던 거는 파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행보를 통해서. 말이 아니라. 무슨 행보냐. 조중동과 각을 세울 때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대한민국의 이원집정부제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악마의 방주 세력과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정법 과두집의 카르텔과 각을 세울 때 각을 세우고 그렇게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황교안이 요새 보니까 괜찮게 하던데 옛날에 아마 그랬던 거는 옛날에 그 탄핵 그렇게 결사적으로 못 막았던 건 아마 그때 그거 조중동 그렇게 무섭게 덤비고 온 사회가 그렇게 갈 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편들다가는 자기 골로 가는 것도 골로 가는 거지만 나라가 파탄 날까 봐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때 속내를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중앙일보에 무릎을 꿇고 홍석현 진영을 빨아요? 황교안 씨. 빠른 거 그야 자유인데 타블렛 판결을 존중한다? 타블렛에 관해서는 판결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변희재 사건도 타블렛 그 자체의 진위의 판결, 진위를 가리자고 검찰이 고발한 게 아니고 고소한 게 아니고 변희재 대표의 행태가 명예훼손이고 다중에 의한 위협이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엉터리설을 왜 하나? 그 정도로 열심히 중앙일보 빨아주려고 그래. 바로 중앙일보가 조중동의 핵심 중에 하나고 조중동이 바로 아까 봤듯이 친북, 조중동 수구기득권, 자유시민 이 3대 진영의 한 축인데 그때 황교안 씨는 자기가 조중동의 대변인 혹은 조중동의 동맹관계라고 아예 카밍아웃을 하든지 그럼 우리가 적으로 취급하면 되니까. 요새 시중 기독교인들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황교안이가 기독교인들 지지받는다고 굉장히 좀 생각이 이상해진 것 같아. 야, 기독교가 황교안이 거냐? 황천이 지금 그 소리 귀에 안 들려요? 기독교가 네 거냐? 그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제가 안 들리면은 정색을 하고 한번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할게요. 황교안, 기독교가 네 거냐? 똑바로 행동하시라고요. 적인지 안지 카밍아웃 하시라고. 혹은 카밍아웃 안 해도 좋아요. 그 행태가 지능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전략적이고. 지금 뭐 하는 조직이냐고. 자, 우리 자유시민은 황교안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헤매든 말든 우리 걸 꾸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자기 학습형 조직이에요.
학습에 의해서 정치 교양이 성숙하지 않으면 관점과 언어가 발전하고 통일될 수가 없어요. 관점과 언어가 발전해서 통일되지 않으면 조직화가 안 돼요. 학습이 조직이고 조직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는 자기학습형 자유시민이 약 40만 명 정도 어느 순간에 조직된다.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저는 제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일선에서 이 일을 위해서 뛸 거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이 일을 발 동동 굴르면서 뒤에서 돕는 데 뛸 텐데 이 정도 비전을 우리 가져야 돼요. 왜냐? 평양 붕괴하면 친북 문재인 586 무력화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평양이 붕괴하면 정치 쓰나미 일어나고 미투 자유우파 하고 여기다 두르고 미투 박근혜파 여기다 두르고 튀어나와서 권력 잡겠다고 설치는 탕류 역시 상수입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중동이 이끄는 수구 기득권 세력은 그 와중에 이원집 정부제 내각 책임제 또 개헌해가지고 악마의 방주 만들겠다고 설치는 거 상수입니다. 그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탕류 속에서 우리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이 뭔지 이해하고 그걸 떠받드는 우리 자유시민은 그 개인이 존엄하고 진실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찾게 되는 거고 왜 자유민주주의 없으면 개인도 없어지는 거고 진실도 없어지니까 거기서 세계시장을 찾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이 없으면 개인이 성립할 수 없고 개인이 성립할 수 없으면 진실이 다 빠개지는데 거기서 한미동맹을 찾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이란 제도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니까 근본은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한미동맹과 같은 정치 프로그램은 그 근본 주축들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이르려고 이거를 깊게 고민하는 그런 자기학습형 자유시민이 돈 내는 조직으로 4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북한 동포 깊게 타락해 있다고요. 매춘, 마약, 아니 암시장이니까 거짓말, 도둑질, 사기 이게 생존 방식인데 국가가 생존을 방해하는 국가 아래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람이 굶어 죽고 가정에서 70년씩 이렇게 살아보세요. 온갖 생존 방식이 다 나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틈만 나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물건 짱 받고 그 서로 암시장으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이라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평 그 이정표를 나가야 된다고요. 한국인은요.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동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운명적 비밀이에요. 끝으로 오늘 이제 이번 6월 13일 날 목요일 날 오후에서 30분 나경원 여기 뻑 하면은 개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견제구 좀 던지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나와주세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1번 12번 출구사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